외국인이 주식을 어제에 이어서 매수하고 있지만 국내 기관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낙관론이 우세하지만 최근 들어서 경계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중국 제조업 PMI 예상 상회입니다. 중국의 1월 제조업 PMI가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이로써 제조업 PMI는 2달 연속 기준선을 웃돌았습니다. 4위 키워드는 EU 삼성전자 반독점 조사입니다. EU 집신위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독일 내 갤럭시 탭 판매 금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3위 키워드는 건설기계 업종 강세입니다. 기계주와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전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삼성전자 얘기 먼저 했습니다. 필수적 특허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다 공유해라. 특허 너네 주장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공유해야 될 기술이다. EU 집행위에서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특허 소송 남발하지 말란 얘기죠. 그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 독일 내에서 갤럭시 탭 판매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이제 삼성전자가 또 패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런 특허 전쟁에서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학령 의원께서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미국 쪽에서 IT주에 대한 현재 생각, 현재 시각들 이런 부분들 다시 종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최근의 소송 상황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EU에서 나왔던 쉽게 얘기하면 독점권 남용에 대한 것을 조사하겠다는 것인데요. 또 내막을 알고 보면 실제로 삼성전자만 이렇게 조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애플 컴퓨터도 같이 조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식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애플 컴퓨터는 꿋꿋하게 사상치 효과론을 또다시 기록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런 삼성전자의 약간 불리한 소송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EU에서 이런 독점권 남용에 대한 조사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정말 심각하면 외국인이 왜 주식을 계속 사겠냐는 일단 기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파는 것은요, 투신이 많이 팔고 있고요, 연기인이 많이 파는데요. 실제로 보면 펀드의 환매에 대한 압력이 가장 큰 것이고요. 외국인 연기금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지수 자체가 PR이 한 9.5배에서 9.78배까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저평가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은 차익 실현할 마음도 있는 것이고 투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좋아하건 안 하건 간에 돈에 대한 펀드 환매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은 공통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가총액 큰 것들은 당연히 국내 기관 투자가는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역설적으로 그들이 파는 것은 수급 요인 때문에 그런 거죠. 삼성전자가 나쁘고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길게 봐서는 철저하게 외국인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외국인의 매매에 쫓아가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없으시면 사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갖고 있으면 웬만하면 팔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IT 주식의 대표주자는 역시 애플 컴퓨터로 모든 것이 설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인데요. 애플 컴퓨터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상 최고가고요. 디램보다는 시스템 반도체에 강한 미국의 주식들 그런 것들이 다 괜찮은 흐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본다 그러면 IT에 대한 기본적인 미국인 투자가들의 관심은 여전히 우호적이다라고 결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조사 이런 부분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좀 본질적인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글로벌 IT 경기 기대감 이런 부분 좀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 업종이 기계업종, 건설업종이 좀 두드러집니다. 근데 이들 업종이 최근 들어서 좀 소외 업종이다 좀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가격이 싸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성호 부장께서는 글쎄요, 순환매로 보시는지요? 일단 기계업종이 올라가는 이유는 두산중공업하고 두산인프라코 이 두 종목이 오늘 상승이 좀 많이 되기 때문인데 이 두 종목과 함께 건설주들이 1월 달에 상승이 상당히 좀 미진했었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이런 부진을 좀 만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업종 모멘텀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키 맞추기 순환매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첫날이라서 추가 상승도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다만 최근 시장 흐름이 어떤 다 주도주가 있어서 내가 앞장설 테니까 다 따라와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 상승이 뭐 여기서부터 뭐 상당폭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도 한 2, 3일 주도했다가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최근 우리나라 상황 보면 뭐 수출 그리고 내수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러면 펀더멘탈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은 외국인에 의한 유동성 공급이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이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상황은 좀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히 뭐 업황이 좋아진다거나 또는 뭐 그런 업종이 없기 때문에 주도주도 따라서 없는 거고요. 결국 이제 순환매가 지속이 되면서 전체적인 지수는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뭐 업종별 키 맞추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좀 순환매 양상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방금 말씀도 그렇게 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상황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업황이 확 좋아진다라는 게 눈에 띄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장주가 없고 주도주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매가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뭐 순환매 흐름이 앞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순환매 특징이 어느 뭐 특정 업종이라든지 종목이 돋보이는 수익률이 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순환매 흐름이 앞으로 계속될 경우에는 좀 목표 수익률도 좀 낮춰잡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그리스 국채교환 협상 진전입니다. 프랑스 재무장관이 그리스 채무 삭감 비율을 완화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뭐 유로존 관련해서는 일단 뭐 EU 정상회담 뭐 일정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미국의 지표는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EU 정상회담 결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유로존 증시 유럽 증시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는데요. 이학년 위원께서 글쎄 뭐 이런 상황을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사실 뭐 어찌 보면은 프랑스 재무장관이 그런 말을 할 위치에 있는가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데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뭐 그리스 상황도 같이 덧붙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금 프랑스 그 장관의 그 얘기에 뭐 그 신뢰성을 갖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헤어컷 비율 뭐 70%가 뭐 불가다라는 시각이 여전히 뭐 다수의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헤어컷 비율이 70%건 60%인 거는 유럽에서 많은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미국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여전히 오늘도 주제거는 뉴스로 한번 본 거는 이런 거죠. 결국 그리스는 디폴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과거와 달리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의 디폴트 자체가 크게 오히려 그 금융시장에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는 너무 제가 판단해서 너무 낙관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그리스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가 혹시 그런 것이 그 디폴트가 났을 때 잘 관리되지 못하고 여타 국가로 또 확산되면 이제 정말 그것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라는 막연한 기대감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에서의 그것은 시장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월 달에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통계를 갖고 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과거에 1월 달에 좋았을 경우에는 특히 4% 이상 많이 이렇게 올라간 것이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3% 이상 올랐다는 것을 최근 5번을 본다 그러면 연평균 20% 가까이 올라온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희망적인 목소리가 여전히 많은 것이 아직까지 미국 시장의 모습입니다. 뭐 유로존 문제, 그 개선 조짐이 아직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낙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또 시장에 또 이렇게 반영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낙관론이 좀 그 팽배한 상황인데, 글쎄 뭐 1월 주식시장 말씀하셨지만 1월 그 뉴욕 증시 상승률이 98년 이후로 1월 상승률은 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표는 어제 나온 지표가 하나같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소비 관련 또 그 제조업 관련 서베이가 안 좋게 나왔고 주택 가격도 별로 그다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 지표 호전을 이끌었던 게 서베이 지표인데 조금씩 여기저기서 좀 나쁘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낙관론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호 부장께서 계속 미국 이렇게 낙관해도 좋은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작년 4분기에 전 세계가
그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죠. 유럽 문제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 가닥 그 빛이 된 게 미국 경제 지표가 계속 좋게 나왔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 들어서 유럽 문제는 좀 주춤해진 반면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금 계속해서 악화된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4분기, 작년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 3.0%보다 낮은 2.8%로 나왔고요. 더 내용을 보면 더 나쁜데 그 재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재고를 제외했을 때는 분기 성장률이 0.8%에 그친다. 1분기에는 재고가 늘어날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GDP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후에 나오는 지표들, 그 이전 이후에 나오는 지표들이 상당히 좀 우울하게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거의 크질 않습니다. 어차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작년 4분기에 나왔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뭐 미국 경제가 아주 좋아진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뭐 바닥에서 좀 돌았다든가 예상보다 좀 좋았다. 뭐 이런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펀더멘탈 뭐 경제 지표들이 나빠진다고 그래도 그렇게 확 나빠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그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이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FOMC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사실 그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이번 1월달 FOMC에서는 좀 더 어두운 측면을 더 부각을 시켰는데 그러면서 지금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시각들을 좀 밝히고 있다라는 게 결국은 미국의 경기를 봤을 때 여기서 급속한 호전은 나오기 좀 어렵고 그렇다면 올해 중에 3차 양적 완화가 있지 않을까. 또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부양책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경기 지표가 둔화될수록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당위성은 더 높아진다라고 보고요.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 시장이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기 지표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고 뭐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작년 말부터 미국의 지표가 어느 정도 개선되긴 했는데 지표 자체가 이렇게 뭐 대폭적으로 개선된 게 아니라 예상치보다 좋은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지수가 좀 올라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뭐 다소간 나빠지더라도 이게 급격한 실망감으로 바뀔 소지도 그렇게 뭐 크지 않다는 점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외국인 매수 1960 회복 시도입니다. 지금 뭐 코스피는 마이너스 났고요. 외국인들 뭐 이틀째 주식 사고 있는데 반면에 국내 기관들은 뭐 오전에 주식 매수하다가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수급상의 좀 한계 요인도 좀 확인은 되고 있고요. 최근의 시장 흐름 얘기하면서 턴어라운드 기업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LG그룹주고요. 뭐 한진해운이라든지 뭐 항공주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실적이 이제 올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 각광을 받는데 이학년 의원께서 오늘 LG전자 실적도 나왔죠. 그러니까 뭐 이런 턴어라운드 기업 어떻게 봐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LG전자 마침 얼마 전에 잠시 전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결국 이제 7분기 만에 특히 휴대폰 분야에 흑자 났다는 것은 LG전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전체적인 흑자 전환한 것도 뭐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LG 디스플레이가 이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아직은 적자였지만은요,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LG전자까지 이렇게 좋아진다 그러면 LG학도 좋은 실적 상당히 나왔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LG그룹 전체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강성이 있어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LG그룹 전체적인 어떤 관심 트레이딩은 여전히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오늘 갑자기 나온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꾸준히 나왔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전자에서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컨펌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죠. 시장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내 기관 투자가의 입장에서 일단 보셔야 된다 보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지수에 대한 지금 전체적인 크게 올라가기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거기다가 말씀드렸다시피 PR은 지금 절대로 지수 차원에서의 저평가라고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요. 논리적인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 한계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주식을 찾다 보면 이런 턴어라운드 주식도 찾아보는 것이고요.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주식도 찾아보는 것인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 시장의 연속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겠고요. 단기적인 흐름의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면 LG그룹도 오르다 보면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부터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요. 일단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되면 다시 좀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의 욕구가 뭐 LG그룹 포함해서 전부 다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것도 미래 좀 염두에 두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뭐 자동차, IT, 그리고 여전히 그리고 화학까지요. 기본적인 주식들 갖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매매를 많이 갖고는 지금 크게 부어서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매매를 하다 보면 수수료만 나가고 거래세만 나가고요. 계좌에 돈은 불어나지 않는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보면은요. 개별적인 성격으로는 올 한 해 KCC라는 기업, 지금 30만 원대 고가 주식인데요. KCC라는 주식이 상당히 그 그룹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건설주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 꽂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큰데요. 작년부터 GS건설 얘기할 때부터 자주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10만 원을 돌파하면 좀 더 편해지지 않겠냐는 것인데요. 다소는 기술적인 어떤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10만 원 상당히 어떤 그 저항의 마디를 4, 5개월 동안에 그 억눌려 했던 가격을 돌파했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어떤 그 매도의 압력에서는 많이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심주로 여전히 꼽아둘만 하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뭐 턴어라운드 종목 요새 뭐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쩌면은 수급적인 측면, 국내 기관의 어떤 그 제한적인 수급 상황이 이런 종목들을 부각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IT, 자동차 이외에 KCC, GS건설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추가적인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시장에 전혀 반영이 안 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무역 수지가 2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물론 이제 그 1월이란 달이 뭐 적자가 자주 나올 수 있는 날입니다. 왜냐면은 12월 달에 밀어내기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수출도 그 전년 동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불안한 요인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성호 부장께서 글쎄 뭐 펀더멘탈 이런 거 좀 불안하게 생각 안 해도 되는지 이런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6%가 감소를 했습니다. 415억 달러 정도 됐고요. 2009년 10월 이후에 27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수입은 3.6% 증가한 435억 달러 정도 되고요. 따라서 무역 수지는 19억 5,700만 달러가 적자가 나서 24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단 구정, 설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조업 일수가 감소했고요. 또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수입 부분에서 유가가 오른 게 좀 수입 증가 요인으로 나서면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는데 사실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기존 한 1월 중순서부터 예상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크게 지금 작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들 수출도 이렇게 줄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 실적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장세는 유동성 장세죠. 외국인들에 의한 유동성 장세입니다. 펀더멘탈보다는 돈의 힘이 우선하는 장이고요. ECB에서 돈을 지난번에 이제 그 12월 달에 LTRO로 한 5천억 유로 정도 풀고 또 6개 중앙은행 통화 달러 수합으로 한 1,000억 달러 정도 풀고 그런 것들이 유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으로 해서 아시아 시장 특히 이머징 시장 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당분간 이런 현상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CB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개연성이 높고 또 이달 말에 또다시 LTR로 3년 만기 대출, 장기 대출을 또다시 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럽 쪽은 돈이 풀린다라고 보고 유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머징 시장, 아시아 시장으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는 좀 더 지속이 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장은 올라갔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주식을 살 거냐 하는 문제가 지금 그 종목에 대한 셀렉팅이 별로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 즉 다시 말해서 어느 한 군데가 지금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게 좋으면은 그쪽으로 많이 이제 매수가 몰리면서 좋아질 텐데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높고
있고 실제적으로 좋아진다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또는 업종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순환매식으로 올랐다가 또 조정받고 그때 다른 종목 가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약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매수를 뭐 지금 굉장히 많이 했죠. 작년 10월 21일부터 상당히 큰 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약 88%가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별 종목을 산다라고 하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산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외국인들은 사기 때문에 결국 시세의 주도권은 기관한테 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환매 물량이 계속 몰려들면서 투신권들은 팔고 있고요. 연기금도 그동안 1,700대에서 산 것들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체적인 상승 그 지수는 좀 올라가는 국면 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순환매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접근하시고 좀 소위 말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방망이를 짧게 잡고 이런 쪽으로 좀 사서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이익 나면은 좀 털고 나오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게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펀더멘탈이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역시 뭐 지금 현 장세의 그 포커스는 유동성 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종목 선택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 그 종목 선택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뭐 아예 뭐 길게 보고선 그 장기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못 오른 종목을 사서 기다리든지 좀 이런 전략으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